안녕하세요. 산산노응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유비는 지금 길을 쫑긋이 하고 이 홍수대전하고 성북대전에 대해서 그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홍수대전하고 성북대전은 항시 이게 대비가 되는데 그 홍수대전에서는 군자의 도리를 내세운 손양공이 집니다. 지면서도 그 민회는 얻어요. 그러니까 이 중원으로 초나라가 못 올라오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그 대의 명분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나라의 진문공이 다시 또 이제 중원의 세력을 모아가지고 이 초나라하고 이제 성북대전을 하는데, 성북대전을 할 적에는 실용주의를 씁니다. 병사는 쾌도다. 그래가지고서는 약간의 이제 속임수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초나라를 완전히 장강 밑으로 몰아내고, 초성왕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뭐 창으로 찔리고 칼로 베고, 이때가 이제 철기 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초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그 철기 시대로 이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병장기가 완전히 철로 바뀌기 때문에 대량 살상 무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농사를 질 적에는 이 새로 만든 농사 기구로다가 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소출도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서는 이제 인구도 대량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이런 계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전국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때는 군자의 도리는 뒤로 제껴놓고 무조건 이기는, 그러니까 손무가 손자병법을 칠 때 요 홍수대전하고 성북대전을 기초 자료로 해가지고 여기를 수십 번 와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전투에서는 왜 졌는가, 이 전투에서는 어떻게 이겼는가, 그러면은 여기에 대비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성북대전은 나중에 한나라 초기 대장군 한신이 조나라하고 종영구에서 싸울 때, 배수진을 해서 싸울 때 요것을 기초로 해가지고서는 몇십 배 많은 조나라 군대를 쳐붓습니다. 아주 그냥 대단한 전투였어요. 이제 기본이 여기에서 이제 손자병법에서 이렇게 이제 틀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주인공 유비는 요 송양지인의 주인공 송양공하고 비슷한 성격이에요. 군자의 도리를 내세우는. 그런데 이제 송양공은 일찍 죽었지만은 유비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소열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촉한의 이제 황제가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지금이 이제 어양군에서 이제 장순 장거가 반란을 일으켜서 같이 이제 전투에 참여해서 반란을 진압을 했는데 솥상 농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주목 유가 낙양으로 왕궁에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여튼 공적을 세웠으니까 공적 조서를 쭉 써가지고 올렸는데 이제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공선찬이가 이제 오한족하고 이제 하여튼에 오한족을 밀어내는데, 오한족이 북방에 거대한 세력이라 이게 셉니다. 그러니까 공선찬이가 이제 유주목 유한테 지원군을 요청해요. 그런데 지원군을 요청하는데 유비하고 관우 장비 삼형제도 보내주시오. 그런데 유비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그 전에 현위였었으니까 현위는 유주목이 이렇게 임명을 할 수가 있어요. 현위까지는. 그러니까
현의로 임명을 해가지고 보내주세요. 이제 공손찬이는 그 중앙에서 이 관리를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지방 관리가 공을 세운 것이 우선이에요. 중앙 관리로 이렇게 뽑는데, 그러니까 현의로 해가지고 보내면 여기서 공을 세우면은 공손찬이가 이제 공적조서를 해가지고 낙양으로 띄울 요량으로 유비하고 친하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유비하고 관우 장비한테 이제 이 어양 싸움에서 아주 그냥 그 공손찬이도 반했어요. 그러니까 관우하고 장비 무술이 공손찬이하고 비슷합니다. 그 뭐 우열을 가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여튼 뭐 대장부로서 서로 이렇게 이제 반할 만한 그러한 이제 그 실력이니까. 그리고 이제 공손찬이는 여튼 유비, 관우, 장비를 몇 번을 이렇게 그 유주목, 유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서는 그 오한족을 치러 갈 때 같이 이렇게 치러 가서 공적을 세우게 해요. 그 유비가 유관장이 삼형제가 가서 공적을 몇 번 세웁니다. 그래 이제 그 공손찬이가 낙양으로 계속 그 공적주서를 써서 보내니까 낙양에 있는 영제하고 십상시들도 이거 안 되겠어요. 공손찬이가 북방에 이제 그 아주 그냥 호랑이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데 공손찬이를 이제 같은에 오한족을 막는데 최전방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공적조사가 이제 그 유비 관우 장비에 대해서 계속 올라오니까 공손찬이가 이제 딱 써가지고 그 직인 딱 찍어서 이렇게 오니까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황건적 잔당들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냐? 근데 이제 요때 마침 평원 현령이 그 황건적의 그 공격을 받고서는 죽었어요. 평원 현령이. 그래서 평원 현령으로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황제의 이름으로 해서 임명장을 보내요. 그래 이제 유비하고 관우 장비하고 여기 솥상 농장에 있던 그 2,000명 병사들하고 다 그 평원 현령으로 와요. 평원에 와서 이제 그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군사 훈련을 하면서 그 유비는 평원 현령으로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그 동탁이 여튼 와가지고서는 이제 낙양에 와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조는 도망오고 진류로 도망하고 또 원소는 발해로 또 이제 도망와가지고서는 요 기주 바로 옆에 거기에 와 있고 이런 이제 상황이 돼요. 그 평원 현령으로 있을 때. 그런데 이제 조조가 각 제후국들한테 이제 서신을 띄우고 원소가 이제 또 이제 그 여튼 반동탁군을 형성해서 그 군대들을 모집하면서 18로 제후가 딱 이렇게 모입니다. 이때 유비도 여기에 이제 참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유비한테는 병사가 몇 명 없었어요. 한 3,000명 이렇게 데리고서는 여기에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 반동탁군들이 이제 그 여튼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기는데 동탁은 낙양에서 함양으로 천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지리적으로 이 낙양을 얻긴 얻었지만은 황제하고 동탁하고는 전부 그 함양으로 간 다음이에요. 그래서 유비는 이제 평원으로 다시 이제 오는데, 요때 이제 원소가 기주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 공손찬이는 유주 그 연나라 땅에서 그쪽을 이제 점령해가지고 둘이 이제 그 싸우게 돼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손찬이가 조금 밀리죠. 요때 유비가 이제 공손찬이를 구원하러 가게 됩니다. 요때 이제 병사가 한 5,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고전에 어떻게 됐냐면은 조자룡이가
그 장백산에서 이제 무술을 이제 딱 해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한 20살 약간 초 이제 그렇게 됐는데 고향으로 상산으로 가다가 요 싸움터를 지나게 되는데 공손찬이가 이 원소군 장군들 3명이서 막 협공을 하는 거예요. 공손찬이한테. 그러니까 공손찬이가 조금 밀려요. 그러니까 이 조자룡이가 또 이제 의협심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뛰어들어 가지고 그 원소 대장들을 물리칩니다. 물리쳐가지고서는 이제 공손찬이 부대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머무르게 돼요. 요때 이제 유비하고 이제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갔을 적에 이제 원소군에서 뭔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화해를 하게 돼요. 여기서 그 함양에서도 이제 그 왕의 서신이 오고 황제의 서신이 그러니까 그 십상시하고 동탁이하고 이 해가지고서는 원소하고 공손찬이하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좀 영향력을 행사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또 그 화해 서신을 양쪽으로 보내요. 그래서 공손찬이하고 원소하고는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어떻게 되냐면 조조가 이제 진류 연주에서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동탁군을 할 적에 그 가솔들을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전부 그 하여튼에 조금 연약한 그 가솔들을 전부 저쪽 그 그러니까 산동반도 동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잠깐 피신해 있게 했었어요. 그 피신해 있는데 이제 싸움은 끝났고 조조가 이제 연주 근방을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아버님을 모셔 오려고 아버님 오시라고 했는데 오다가 서주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도겸이가 거기 이제 서주 목사인데 서주에서 아주 그냥 큰 잔치를 하면서 이렇게 그 조조하고 좀 친하려고 조조 아버님이 이제 연주로 간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막 잔치를 하면서 또 폐물을 팍 해가지고서는 그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 장계가 이제 그 거기 이제 중간 장군이었었는데 장계한테 호송을 하게 해요. 그 연주 근방까지 우리 서주 경계선까지 모셔다 드려라. 그런데 장계가 어떻게 됐느냐면은 이게 황건적 잔당이었었는데 이 개과천선한다고 와가지고서는 서주에서 이제 장군으로 있었는데 견물생심 그 사람은 여튼 좋은 물건을 보면은 욕심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조조의 아버지서부터 그 가족을 다 몰살시키고 요 폐물을 탈취해 가지고서는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조조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여튼 열흘 밤낮을 울어요. 눈에서 막 피눈물이 나도록 이제 이제 그 지역이 좀 잡히고 해서 아버님한테 내가 이 효자 노릇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서는 이제 서주를 치러 가려고 막 합니다. 그 밑에 저기들이 이제 만려도 안 돼요. 그 아버님을 죽인 원인은 서주 도겸한테 있다. 내가 서주를 가서 아주 그냥 그 씨를 말려야 되겠다. 이 부모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서주로 군대를 진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서주 도겸이는 도저히 조조하고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각 제후군들한테 그 원조 지원병을 보내달라고 서신을 막 보냅니다. 그게 공순찬이한테도 왔어요. 그런데 공순찬이는 오한족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 지원을 갈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돼요. 그런데 이때 이제 유비하고 관우 장비가 유비가 나서서 우리가 지원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자룡이도 이제 옆에 그 있다가니 조자룡이도 그러면
나도 그 서주 자사 도겸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거기를 지원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순찬이가 그 허락을 해요. 그러면은 조자룡 장군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서주를 구하러 가시오. 그래서 이제 서주를 구하러 오게 됩니다. 그 이제 그 이야기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5천 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각 제후국에서 지원병을 보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조조도 이제 안 올 줄 알아요. 그런데 유비가 5천 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이제 군자의 도리를 지킨다 해가지고서는 군자의 도리를 지키는 그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서 유비가 얼마나 그 군자의 도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가, 그 백성들이 유비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